이번 시간에는 2절 원가 계산과 원가의 흐름 수업으로는 제3강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 수업입니다. 원가 계산과 원가의 흐름. 자, 01번의 원가 계산과 원가 흐름, 원가 계산의 단계. 그거 시험에 나온 적은 일단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뭐 많이 나온 케이스는 아니고 흐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1단계는 요소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요소별. 요소가 뭐죠, 그런데? 제조원가 3요소가 뭐죠? 제조원가 3요소가? 그렇죠. 직제, 직노, 재간. 이게 제조원가 3요소. 하나 계산하다가 얘를 이제 군으로 묶어서 부문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문이라는 건 이제 두 개로 쪼개져요. 하나는 이제 보조 부문, 또 하나는 제조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서포터 해주고, 제조 부분은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문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생산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품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계산의 흐름은 첫 번째 요소별, 두 번째 이렇게 이름만 외우셔도 돼요. 요소, 그 다음 부문별, 그 다음 제품별 이렇게 세 가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됩니다. 이번 원가 계산의 종류입니다. 이번에 원가 계산의 종류에 보시면 원가 계산의 시기라고 있죠. 시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언제라는 뜻이잖아요. when. 원가 계산의 when, 언제라는 건데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기에 따른 조정 이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시기라는 용어는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사건이 발생된 후 처리하는 거, 사건이 발생되기 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사전 원가 계산하는 것이 있고 사후 계산이라는 게 있죠. 사전이라는 것은 전에 계산을 미리 계산하는 거. 사전 원가가 있고 사후 원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이 용어도 시험에 안 나와요. 시기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원가의 종류가 시험에 나옵니다. 사전 원가 종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예정 원가랍니다. 얘가 나옵니다. 예정 원가.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상 원가랍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걔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 원가랍니다. 일단은 표준 원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직제, 직노, 재간을 어떤 표준화 데이터에 의해서 미리 숫자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올해 우리 집안의 비용을 결정 짓는 거죠. 1월 1일 날 시작하는 거야. 1월 1일 날 한 달에 쓸 비용을 아빠 얼마, 딸 얼마, 아들 얼마, 아내 얼마, 식비 얼마, 외식비 얼마, 외식비나 식비 다르죠. 그 다음 문화생활비 얼마 딱 정해놓고 봉투에 딱 담아 놓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그 봉투에서만 돈을 빼쓰는 거지. 그러면 철저하게 예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표준원가예요. 표준원가는 어떤, 계산 근거에 의해서 표준적으로 딱 계산하는 표준원가. 그래서 데이터가 틀려지면 나중에 고치면 되죠. 고치면 되고, 네, 얘는 일단은 시험상 세무 1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까요? 전세 1급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제 표준원가 언급이 없어요. 책에는 없고 우리 시험에는 얘가 이제 크게 나옵니다. 크게. 예정원가가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예정이라는 것이 이제 가상적 데이터인 거죠. 무엇이 가상적이냐? 시험에는 이게 나오죠. 무엇이 똑같을까? 재미없군요. 무엇이 예정인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예정 원가인가? 짧게 적을까요? 무엇이 예정 원가인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정답은 재간입니다. 재간. 이게 정답이에요. 재간이 뭐죠? 제조간접비가 정답이 되는 거죠. 위에 거 조금 지워볼게요. 위에 거 지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전원가는 예정원가와 표준원가로 나누어지고 이런 겁니다. 예정원가와 표준원가로 나누어지고 예정원가의 또 다른 말은 정상원가, 정상원가라고 한다. 이런데 예정원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보면 여기 예정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정상원가입니다. 예정원가는 데이터가 직제 데이터와 직로 데이터와 재간 데이터가 있는데 직접 재료 B는 대표적인 변동비 중에 하나로서 내가 재료를 투입시키면 얼마 정도 투입되었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그냥 바로 판단이 가능하니까 실제 데이터를 씁니다. 실제 데이터를 씁니다. 직접 노무비도 1공수, 2공수, 3공수 직접 바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얘도 실제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왔는데 제조간접비는 바로 안 나와요. 왜?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얘를 실제 데이터를 쓰려고 하니까 이야기예요. 얘를 실제 데이터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야. 대체 그 커피 먹은 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커피 먹은 양이 얼마인지 지금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 그러냐면 저 휴게실에 있는 커피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사놨다고 치면 5팀이 와서 그걸 먹은 거야. 그럼 그 5팀이 나눠야 되는데 나누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얘만은 가상적 데이터를 쓰자. 가상적 데이터를 쓰자. 어떤 데이터? 예정 데이터를 쓰자라고 합니다. 예정 데이터가 가상적 데이터입니다. 이제 가상적 데이터가 이런 거죠. 예전에 보니까 재료비 100 들어가니까 얘가 10 들어가더라. 이런 기준점만 있으면 돼요. 예전에 보니까 노무비 100 쓰니까 얘가 10이 들어가더라. 뭐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직제 더하기 직노가 100일 때 얘가 10 쓰더라. 이런 데이터. 즉, 기준점이 하나 나오고 그 기준점에 따라 얘를 가상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직제, 직노, 재간이 구해졌으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오죠. 그러면서 원가 계산이 쫙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 데이터 틀렸네 하고 얘를 실제 데이터로 고치겠죠. 맞죠? 고치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고친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뒤에 나옵니다. 개별원가와 그 개별원가 계산에서 이런 연습을 합니다. 즉 실제 데이터, 예정 데이터를 쓰고 나서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계산적인 문제로 나와요. 뒤에 4장, 5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정 원가는 무엇이 예정이냐? 이 시험에 나옵니다. 정답은 직제도 아니고 직노도 아니고 뭐다? 제조간접비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제 얘가 뭐냐면 얘가 이제 반대말인데 실제 원가죠. 실제 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전 원가가 무엇이고 사후 원가 이런 단어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그냥 예정 원가, 표준 원가, 실제 원가라는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시험에 나오고 그 중에 얘도 시험에 안 나오고 얘도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는 이쪽으로 포지션이 갖춰지는 거죠. 무엇이 예정 원가이다. 이게 이제 vs vs 그러니까 실제 원가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실제 원가는 얘도 실제고요. 얘도 실제고요. 얘도 실제인 거죠. 실제를 쓰다 보니까 데이터는 정확한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게 지금 원가 계산의 시기, 그 칸박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책이 참 부실하게 적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전 원가 계산,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가 요소를 소비하는 시점에 전적으로 예정 동그라미에 예정 가격이나 표준 동그라미에 표준 가격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신속한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말만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후 원가,
위에 실제 그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실제 원가 계산입니다. 제품 및 생산이 완료된 후에 원가 요소의 실제 소비량과 실제 가격을 적용한 실제 발생액을 이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전부 다 실제라는 단어 자체가 키워드가 되는 반면 단점은 신속한 의사결정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생산 형태는 별표.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저 뒤에 보면 4장과 5장이 여기에 관련된 수업이에요. 그때 가서 진하게 수업을 할 거고 시험에는 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종합원가와 개별원가에 대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차후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원가 계산의 법이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이 시기였죠. 맞죠? 시기다. 뭐 그런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기다. 어쨌든 시기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이제 무엇에 따라 나누는 거죠? 범위에 따라 나누는 거죠. 범위에 따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다시 조금 더 이해갑니다. 제가 원가 계산을 간단하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진하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오늘 내가 커피를 10잔 팔았어. 얼마가 들었어? 이렇게 이해할 때 그 얼마가 들었어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계산하는 것은 고정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변동원가를 계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오늘 옷을 10벌 팔았어. 그럼 그 옷의 원가만 따지는 거죠. 커피를 팔면 커피에 들어간 우유 몇 잔 들어갔고 커피가 몇 봉지를 뜯었고 뭐 그런 식으로 거의 이쪽으로 데이터를 이야기 많이 하죠. 이쪽으로. 재료비가 얼마 들었고 맞죠? 뭐 그런 식으로. 그것을 좀 보면 여기가 직접 재료비, 여기가 직접 노무비, 여기가 제조간접비, 여기 제조간접비도 있죠. 여기도 제조간접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 단기총 제조원가. 지금 현재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면 범위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범위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느낌만 조금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는 무슨 원가? 변동원가입니다. 변동원가. 얘는 변동원가. 얘는 변동원가. 얘는 고정원가. 그래서 뭐 이런 결론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색깔 달라. 요렇게 계산하는 거. 요렇게. 요거를 이제 무슨 원가라 하겠어요? 이름 지어도. 변동원가겠죠? 변동만 하겠으니까. 이해가시죠? 변동비만 계산했고, 그럼 굳이 이제 말로 떠들면 이렇게 돼요. 직제 더하기 직노 더하기 변동 재간을 합한 것을 변동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하죠. 이걸 이제 고건이익이다. 뭐 나중에 또 그런 책에도 나오는데 뭐 그거까지 할 필요 없고 이걸 이렇게 싹 다 계산하는 거를 이거를 전부 다 구했잖아요. 제가 그거 뭐라고 했죠? 전부 다 구했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이거 무슨 원가? 전부 원가다. 우리는 거의 다 전부 원가로 계산해요. 우리 책에는 이제 관리에게 가보면 변동원가를 많이 따져요. 그때는 이제 변동원가를 많이 따지고 얘는 전부 원가를 좀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원가 계산의 범위 한번 볼게요. 원가 계산의 범위에 보면 전부 원가 계산, 직노, 변동, 직접비 등의 변동비와 고정비인 고정간접비 모두를 제품의 원가에 포함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얘가 전부 원가 계산입니다. 일반적인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원가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 계산이다. 그 안에 직접 가로 열고 변동 가로 닫고 원가 계산 보이시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직접비 등의 변동비만을 원가 계산의 대상으로 한다. 고정비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기간 비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쓰기 써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이제 변동원가라고 하고 이 변동원가를 요 부분을 제품원가 보통 이런 얘기해요. 이런 거까지 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요. 제품원가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기간 비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굳이 듣고만 흘리세요. 예, 보통 제품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든지 필기해 주면 좋지. 근데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핵심만 들어오는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크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어느 파트 공부하다가 시험에 나오면 하나씩 지식을 증가시키시면 됩니다. 3번 원가 계산의 흐름. 원가 계산의 흐름. 우리가 이미 TTTTT를 통해서 제가 창고에서 빼서 차를 타고 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이게 원가 계산의 흐름이에요.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전부 다 TTTTT에 관련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02번 요소별 원가 계산. 지금 현재 요소에 관련된 것도 지금 책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제가 TTTTT를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TTTTT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예요. 그래서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까지 전부 다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했지만 다만 그 133페이지 상단에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해석해 드릴게요.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따로 공부하는 것도 또 비춥니다. 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한번 정리는 한번 해 드릴게요. 정리는. 앞서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 상단에 있는 T자 요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이렇게 해서 요 위를 이제 통상 전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월. 요 아래에는 전부 다 당월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기준을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 금, 미지급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부채요? 부채가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여기가 뭐냐면 기초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죠, 맞죠? 기초 여기는 뭐죠? 오케이. 단기 단기 미지급 비용. 여기는 기말 미지급 비용. 여기는 뭐죠? 미지급 비용이 차변에 간 거래. 이렇게 따져볼게요. 미지급 비용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현금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소멸 맞습니다. 소멸이라고 이제 써도 되는데 통상 지급이라고 쓸게요. 지급, 돈 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랑 요거는 좀 겹쳐져서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얘를 좀 바꿔볼게요. 얘랑 좀 겹쳐지네. 얘를 당에 미지급된,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의 급여 이렇게 되면 급여가 미지급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발생액이라고 표현할게요. 소멸이라는 개념인데 제가 일부러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지금 되네. 발생액이라 할게요. 억지로 지금 책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책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가 이제 뭐냐면 얘가 당월. 왜 내가 당월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여기가 뭐냐고? 당월. 여기가 뭐라고요? 당월. 여기가 뭐라고요? 전월. 지금 책에는 이렇게 좀 적혀 있어요. 책에는 거기 보면 전월 미지급의 단기 소비액. 발생액이 아니라 소비액이라 되어 있네. 소비액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 왼쪽에 보면 단기 지급,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 아직 안 했어요. 안 하고. 여기는 단기로 되어 있네. 당월이 안 되어 있고, 맞죠? 어쨌든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론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단기 기말 지급이랑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당월이라는 용어를 썼고
여기는 단계란 용어를 하고 시험에는 당월로 나와요. 당월로. 그래서 시험용으로 제가 했어요. 이렇게 지금 책에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기초, 단기, 기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초, 단기, 기말 이거. 기초, 단기, 기말 이거. 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기말에 미지급했다 이 뜻이고요. 얘는 전기, 기초 미지급 비용이라는 뜻이고 얘는 미지급 비용이 오른쪽 같다라는 것은 발생됐다는 뜻이잖아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책에는 지금 소비액이라는 용어를 썼고 실제 시험에는 발생액이라고 많이 나와요. 발생액이 많이 나오고 왼쪽에는 지급했다라고 해서 지급액 나와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고 또 하나 그림은 뭐냐면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번에는 성급만 해볼게요. 성급. 이거 똑같이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중요해요. 이거 혹시나 너무 깊이 생각할까봐 조금 두렵네. 안 중요해. 성급액이라고 할게요. 성급액. 성급액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산이지. 여기에 플러스 여기 뭐예요? 기초 성급액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내가 위에 뭐 쓰 그랬죠? 그냥 전월 성급액. 물론 여기도 이제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책에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얘는 뭐죠 그러면? 기말이잖아요. 기말을 우리는 뭘로 쓴댔죠? 당월 성급액. 이 두 개가 지금 책에는 합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책에 그 133페이지 위에 보면 제조경비라고 써져 있고 거기에 요거랑 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전기 성급액, 단기 성급액 그 두 개 성격이 다른 거고 그 다음 요렇게 네 개가 미지급 비용으로 성격이 같은 거예요. 이거랑 합쳐진 그림이 133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페이지인데 뭐 정확하게 이런 문제 풀려면 이것을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우는 것보다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어디 가보냐면 음,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136페이지. 136페이지. 보이나요? 3번 보세요. 3번. 136페이지 3번 한번 보세요. 상상을 조금 한번 이렇게 상상. 다음 자리에 의하여 당월의 노무비 지급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 전월에 노무비를 미지급한 금액이 3만 원이야. 지금 상상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계산 말고. 전월에 내가 3만 원 아직 안 줬어. 네가 내가 사업주야. 3만 원 아직 안 줬어. 그 오른쪽 보세요. 요번에 얼마 발생됐어요? 그럼 총 줘야 되는 돈이 얼만데? 45만 원을 줘야 돼. 그런데 당월에 아직 미지급된 게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나 미지급됐다는 거죠? 얼마 줬다는 거야? 그렇게 찾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 내 이야기는. 그냥 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관적으로. 상상이 안 되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상상을 하면 또 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요렇게 잣대에 갖다 대고 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렇게 네 가지가 성격이 갖고 이렇게 성격이 달라요. 전월 위잖아. 노무비 미지급액 요거죠. 오른쪽에 얼마? 여기에 3만 원. 그 다음 오른쪽에 당월 노무비 발생액이 얘죠. 발생액이 나온다고 시험에는. 맞죠? 발생액이 얼마? 얘가 42만 원. 그 다음 당월 말 노무비 미지급액 요거죠. 얘가 지금 얼마? 2만 원. 문제는 당월의 노무비 지급액은 얼마인가? 이 X죠. 이 X를 구하는 방법은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가 똑같죠. 그래서 얘가 45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나머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복잡하면 풀지 마라. 너무 복잡하게 나오면 못 풀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문제는 풀어진다라는 거지. 굳이 이걸 공식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다. 설명은 되겠는데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33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은 설명은 하되 여러분들이 어셉은 하되 굳이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그 6번 매출 원가까지 계산이 되었고요. 다 됐고, 오른쪽에 보면 제조 원가 명세서 작성이 있잖아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해서 하는 우리 TTTTTT, 그죠? 그것을 그대로 글화시킨 거죠. 그렇죠? 우리 또 이거 한번 작성 한번 해봤죠? 작성해봤어? 그렇게 이질감은 없죠?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밑에 파란색 보이십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비용 더하기 기초 빼기 기맛 빼기 타이죠. 이것이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TTTTT에 갖다 대놓고 그냥 숫자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산식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암기가 안 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2절 여기 원가 계산과 원가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